네, 이어서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5번, 26번, 27번 세 명의 환자가 이제 주말 동안에 새로 추가가 되어서 27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퇴원하시는 분도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우선 이 25, 26, 27 이 세 환자의 감염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26, 27번이 예. 부부신 것 같습니다. 광동성에 계시다가 1월 30일 날 귀국을 하셨고 예. 그 사이에 아마 그 두 부부 중에 아마 부인께서 조금 증상이 있으셨는데 모르고 계셨고 73세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시니까 증상이 발발을 하셔서 예. 발열 증상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으셨고 그 후에 부부가 같이 진단을 받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단순한 이렇게 기침 증상, 그 부인께서 맨 처음에 보이셨다는 중국에 네. 계실 때 약간의 기침 증상 이런 거 가지고는 입국 과정에서 전혀 걸러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공항 검역에서 발열만 가지고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37도 5부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의심을 하지만 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많은 경우에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근육통이라든지 몸살 증상, 인후통, 가벼운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열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 검역 과정에서 분명히 조금 미스가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27번 환자는 이제 언론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선별 진료소까지 가서 네, 결과를 받았는데 음성이었는데 네, 네. 두 번째 가서야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됐는데 이거 제대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다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잠복기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증상이 약하니까 바이러스 개체수가 작아서 검사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체 자체를 정확히 검사를 못했거나 검사를 하시는 분의 숙련도에 따라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검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검체를 조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처음에 안 나오더라도 예. 바로 재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체를 뭐 바로 손쉽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니군요. 아니 검체는 뭐 코로 검사를 하시는 거래 어렵진 않은데요. 네. 좀 더 깊숙하게 조금 아플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하. 처음에 이제 검체를 조사하는 분들이 조금 그냥 약하게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체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찾아낸 다음에 이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네. 어디에다 그걸 의뢰해서 빨리 조사를 이제 결과를 받아보는 이 시스템이 아직 덜 갖춰졌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네, 없겠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새로 발견될 때마다 그 환자가 며칠 날에는 어딜 갔었고 며칠 날에는 어디를 들렸고 이제 동선을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선에 포함된 곳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소독 작업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주변이 막 문을 닫고 뭐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이게 길어지고 하니까 방역 작업 또 휴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것도 참 난감하거든요. 우선 그 바이러스는 예. 공기 중에서 아주 잠깐 생존합니다. 뭐 수분에 수시간 정도, 어떤 물체에 묻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를 갈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방역을 마치고 그 지역을 폐쇄를 한 다음에 수일 후에 그 장소를 다시 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 다시 방역이 제대로 된 곳이라면 안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일부러 가봤습니다. 네. 프레지던트 호텔, 롯데 백화점 그런데 뭐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곳은 그 환자가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을 지나갔대라는 소식만 갖고도 막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금 과잉인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 조금 과잉 대응이긴 한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예. 그 무증상자에 대해서 감염이 있거나 잠깐 아주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와 접촉한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밀접
이렇게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몇 번 마주치는 거 이 정도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가 2m 이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마주친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독감이 한 1.3 정도인데 원래는 신종 코로나가 한 1에서 2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스와 유사하게 3에서 4까지 전파력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우연히 있다가 감염이 증상이 경미한 분에 의해서 증상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나 어떤 회의실, 영화관 같은 데 가실 때는 조금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조금 자제하고 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고 손도 외출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특히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자진 신고를 하시고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진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추적해서 쫓아다니는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검사를 약간 받으시거나 아니면 검사 받기 직전에 좀 집에서 약간 증세가 있을 때 어디 가능한 좀 안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타인에게 감염을 가장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폐쇄나 뭐 휴업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뭐 지역 사회가 조금씩 타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가능한 한 좀 이상하신 분들은 적극 협조하는 의미에서 외출도 좀 자제하셨다가 확진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퇴원하시는 분은 아마 막 지금 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게 아까 전파력은 높지만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 국내는 대부분 지금 좋아지고 계시고요. 중국을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후베이성은 그 의료 체계가 지금 너무 많은 환자가 동시에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많은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거의 4% 정도 육박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베이징에서 한 13명 정도 확진자들을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13명에는 물론 2살, 15살 나이가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고 연령이 조금 젊습니다. 젊기는 하지만 13분 모두 다 회복을 하셨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증 감염이다. 경증. 네, 그래서 모두 다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와 그 중국에서도 베이징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어떤 치사율은 낮다. 그러나 조금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경미한 사람에 의해서나 증상이 없는 경우의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충분한 연구가 나올 때까지는 개인 위생과 필요할 때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남아 있는 특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내일 3차 이제 전세기가 또 출발을 합니다만은 아주 증세가 이제 좀 심해져 계신 분들은 또 모시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중국에서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상태가 나쁘지 않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고령자나 기저질환 있는 분 외에는 대부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뭐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태가 벌써 한참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지역 사회나 우리 경제나 이제 어두운 그늘들이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어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의료진으로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